싱어송라이터 이주영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겨울에 또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 복장은 겨울 복장이 아니신 것 같은. 이 위에 파카를 입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스마트한 거죠. 안에도 너무 뭐 세타 같은 거 저는 입어가지고요. 네,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예. 또 그렇게 전 스마트하게. 열이 많아서 열이 두꺼운 거 많으신 입으면은 편이군요. 너무 덥습니다. 예. 예. 그 최초로 테마를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네. Call Me By Your Name, 이 영화 마음에 안 든다.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예, 예. 한국 드라마 이른바 한드팬이다. 네, 맞습니다. 한드로 바꿔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네. 뭐 물론이죠.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해가지고 바꿨는데요. 예. 한드를 팬이라고 하실 정도면 잘 챙겨보시겠네요. 예, 저는 이상하게인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한국 음악이 좋고 한국 드라마가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 말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팝을 배척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배척은 아닌데 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편한 걸로 듣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전 조사 하나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아, 좀 한드나 한국 음악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한드로 말씀하셨는데 네. 한드 중에 또 어느 작품일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날 어떤 한드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하시길래 요즘에 가장 최근에 제가 완드한 것이 나의 해방일지였어요. 아, 그래요? 예. 인기리에 방영됐잖아요. 예, 그때는 보지 않았고요. 예. 이제 지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네네. 한 번에 딱 몰아를 봐야 네.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장 최근에 완드한 게 그거여서 그거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를 완드하려면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최소 16시간 이상은 필요합니다. 아, 그럼 한 생각보다. 이틀은 잡아도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건데. 네. 예. 그러셨나요? 저는 근데 좋아하는 드라마를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운가 봐요. 좀 이렇게 뜸을 보다가- 들이고 아껴두시는 건가요? 예, 보다가 한 3편쯤 보다 너무 재밌으면 네. 안 봐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4편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 패턴이 혹시 뭐 다른 삶의 어떤 패턴에 적용되는 게 또 다른 삶의 어떤 영역에도 그런가요? 예, 음식을 먹다가 그렇죠. 너무 맛있어 그러면 약간 멈추고 네. 반나절 지나고 먹고 그러시나요? 맞아요. 맛있는 거를 제일 먼저 먹느냐, 예. 아껴뒀다 먹느냐라면은 우리 율디는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맛있는 걸 좀 아껴뒀어요. 오히려 지금은 내가 배부르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먹자가 예. 더 그게 현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먼저 먹습니다. 그래요. 근데 드라마는 이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틀 아니면 16시간을 넌스톱으로 마라톤 시청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요, 한 달 정도 걸려서 본 것 한 같아요. 달 굉장히 여유 있게 잊혀지다. 보시네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4편 보고 네. 한참 안 보다가 다시 또 3-4편 보고 이런 식으로. 나의 해방일지 예. 이게 근데 요즘 모든 게 너무 빨라가지고 또 출시된 컨텐츠들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그래서 네. 이게 옛날 드라마처럼 전 느껴지거든요. 좀 그렇죠. 예, 너무 벌써. 빨라가지고. 예. 네. 하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한 6월 정도에 종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여름에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드라마 왜 여기에 음악도 좋았나요? 네. 이 드라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들이었고요. 주로 이렇게 한국 음악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인기리에 방영된 네. 드라마 중에 뭐 한국의 인디 아티스트들의 뭐 송들을 이렇게 쭉 피처링으로 써가지고 삽입곡으로 네. 그렇게 음악도 인기를 얻은 적도 많았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어떤 곡들이 들어갔나요? 새로 제작된 곡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음악 감독분이 인디 음악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테마 이런 거를 어떤 유명한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른다 이런 방식도 있고 네. 아예 새로 만든다 음. 네, 그런
그렇군요. 스타일입니다. 워낙 또 재치 있으신 분이니까 재치를 숨기고 계신 우리 주영 씨. 오늘 나의 해방일지에 어떤 복선이 있을까? 아, 이 테마에 여기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곡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예, 리즈 라이트이 부르는 Hit the Ground 가져왔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의 재즈 아티스트더라고요. 네. 네. 재즈 아티스트의 뭐 재즈 스탠다드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자작곡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네. 어떤 분위기예요? 이 노래는 사실 가사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 나의 해방일지 되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삼남배가 그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머니까 여러 가지로 네. 힘들잖아요. 항상 이제 막차 끊기 전에 가야 되고 퇴근이 힘들죠. 네. 막차가 끊기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혼자 택시 타고 가려면 3, 4만 원 나오니까 네. 같이 뭐 이렇게 남매들이 삼남매가 쉐어링. 너는 몇 시에 아니 오늘 나 술 마실 건데 너도 술 마셔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기본인데 너도 술 마셔라? 예. 택시 타려고? 그렇죠. 택시가 되게 중요한 거고 헤어질 때도 음. 너 왜 이렇게 네가 촌스러운 데 살고 너 택시비 아까워서 그때도 그냥 갔었잖아 라고 이제 싸우는 거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집이 먼 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곡입니다. 아, 그런 게 나오나요? 아, 좀 몰랐어요. 굉장히 깨알 같네요. 그런 건 또 보면. 네. 그래서 이 드라마의 기본이 그냥 그거예요. 그 경기도 외곽 그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란 흰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흰자에 사는, 네. 저도 계란 흰자에 삽니다. 그렇게 따지면. 노른자에 사시나요, 혹시? 지영 씨? 저는 예. 노른자에 가장자리에 살았어요. 평생을.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알아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차가 끊기면 어딜 가나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인천이나 뭐 이런 경기도 사시는 분은 강남도 1시간 반, 어디도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사실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고. 그렇군요. 저도 하나만 더 하자면 네. 엄청 공감할 수 있는 게 저는 미국 생활할 때요. 어떻게 됐냐면요. 시간이 늦어지면요. 저는 정말 뛰어야 돼요. 저는 배도 타야 됐었거든요. 아. 페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배 시간이 막 30분에 한 대 이런 거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타면서 기차 네. 타고 배 타고 또 기차 타고 그렇죠. 내가 예.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가서 또 마을버스 한 번 더 네, 타고 뭐 그런. 이런. 저도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됩니다. 배는 안 타보셨잖아요. 배는 못 탔습니다. 윈. 나룻배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타라고, 네, 이제 떠나라고 빨리 너 지금 막차 끊기기 전에 떠나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곡한 것입니다. 막차 끊기기 전에 빨리 네, 움직여서. 히트 그라운드 너 빨리 가. 네. 지금 너 지금 막차 지금 임박이야. 그러니까 네. 뭐 하고 있어? 네, 그런 마음으로 야 빨리 가, 베이비, 빨리 가. 난 이만 알아. 그런. 알겠습니다. 네, 빨리 갔다 오죠. 선곡을 했습니다. 네. 리즈 라이트가 부릅니다. Hit the ground. 미국 아티스트의 리즈 라이트가 부른 Hit the ground. 오늘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한국 드라마를 염두에 두시고 선곡을 해오시고 흰자에 사는 사람들의 비애 뭐 이런 걸 또 뭐 본인은 노른자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네. 살은 경험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밤에 움직이려면 참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택시 비용이 한국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생각을 좀 한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택시라는 운송 수단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다. 심하게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런 걸로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가격이 웬만한가요? 택시요? 네, 전 택시 안 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택시비는 뭐 계속 오르고 있고, 네. 뭐 또 특히 뭐 좀 택시가 요즘 없어서 잡기가 좀 음. 힘들어서 추가 요금 내고 좀 더 좋은 택시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 택시를 또 호출하는 그런 네. 앱을 이용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아,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에서 이렇게 예전처럼 네, 어려워요. 손 들어서 부르는 거는 참 네. 예전 일이군요. 그야말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근교 서울 그쪽 인천 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합정 이런 데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인당 5,000원. 뭐 밤 예전에도 12시. 그랬는데 한 30년 전에도. 제가 그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금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무서운 택시 한번 타보셨나요? 예전에 그. 총알 택시라고 저는 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정말 너무 무섭고. 예. 근데 5,000원에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4명까지 모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 이거 내가 타서 무사히 살아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타고 그랬는데 맞아요. 참 가장자리에 사는 건 힘들군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 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주제로 첫 번째 곡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곡은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JVKE의 골든 아워라는 곡인데요. 네. 이게 JVK라고 읽으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부러. 예. 팬이 아닌 이상 모르겠어요. 저는 주크라고 읽어야 되나? 근데 엄연히 V가 주크. 예, 엄연히 중간에 V가 있으면 JVK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떤 아티스트입니까? 싱어송라이터? 맞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본 게 인스타에 그 틱톡 같은 그런 네네. 걸에서 봤어요. 네.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 선생님한테 네. 이 노래를 들려주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선생님이 이제 울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게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실제 되게 좋아서 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선곡한 거는 이 가사가 그 너무나 찬란한 그 사랑에 빠진 이야기라서 네. 이 나의 해방일지의 그 삼남매가 모두 이제 사랑과 연애의 그렇죠.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 그 가장 그 몰입해 있던 그 순간에 이런 감정이었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싱어송라이터 JVKE의 연주한 노래로 골든 아워 들어보죠. 이 드라마를 주제로 선곡해 오신 두 번째 곡 소개했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JVKE의 골든 아워 전해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응급 구조할 때 골든 타임 네. 하는데 아주 시급한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빛나는 뭐 그 시간이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순간 뭐. 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사실 사랑보다 더 앞서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추앙이고요. 아마 추앙. 되게 네, 이 드라마 하면 나를 추앙하라는 추앙. 그게 이제 이 드라마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 손석구 씨가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가면을 항상 사람들이 시킨대요. 네. 추앙합니다. 시킨다는 추앙합니다. 거예요. 본인의 대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추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추앙하니까 네. 저 떠오른 단어 악모. 악모요? 네, 악모. 악모는 뭐예요? 악모도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악모하라. 아 정말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언제 얘기죠? 예전에 그게? 그 예. 주일학교 다닐 시절에 주일학교. 찬송가에 이 단어는 뭘까 이렇게 아, 궁금증을 유발하는 네네. 단어 중에 노랫말 중에 악모하라. 그러시군요. 추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추앙이 이게 절대적인 네. 지지 조건 없는 네. 사랑의 뭐 또 다른 또 사랑이라는데 혹시 요지님은 추앙 저는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추앙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요. 추앙도 싫고 추앙도 뭐 하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근데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버거움이 좀 있긴 한데 네. 이 아이디어만은 받아들입니다. 추앙이라고 딱 단어가 규정을 하면 그게 좀 버거운데 이 아이디어는 이해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네. 같아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지 않나요? 한두 명이라도? 있겠죠. 예.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추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덕질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팬심인 네. 거죠? 예. 네, 그 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면서 덕질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이제 행복이 있는 거, 특별히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 그런 감정이 저는 사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뭐 흠이라든가 뭐 네, 단점 흠도 다 알죠. 알지만 네. 내 마음은 그냥 지지를 저쪽으로 못 가는 내는. 거. 네네. 참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안 돼요? 예, 그런 게 그럼 좀 드라마도 허구일 텐데. 글쎄요. 자, 예. 악모도 좋고요. 우러러 사모하는 것이라고 작가님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주셨습니다. 악모. 예. 비슷한 거네요, 정말. 비슷한 수학은. 과예요. 예. 최영경 청취자께서 나의 해방일지 참 열심히 봐서 가끔 그립기도 한 드라마인데 주영님과도 어울리는 듯요라고 이렇게 아, 예. 예 드라마가 주영님과 어울린다.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좋아합니다. 네. 감자님께서 나의 해방일지 너무 좋습니다. 엄마님이랑 시간 맞춰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같이 보기 좋았습니다. 히히 보고 나서 같이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좋았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사랑스러운 풍경인데요. 엄마 얘기를 하셨네요. 예.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같이 본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자,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 나의 해방일지를 주제로 하신 세 번째 선곡은 뭔가요? 네, 마침 지금 감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마가 저는 되게 이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죠? 그 네, 드라마에서. 알고 계시네요. 예, 띄엄띄엄 봐가지고 압니다. 예. 엄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집에서 밥만 해요. 맞아요. 밥만 하거나 아니면 일만 하거나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이 미간 딱 11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죽을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엄마가 밥을 올려놓고 그냥 누워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 엄마가 좀 싫었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짜증이 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싫었어요. 네. 뭐 물론 이해는 하지만 네네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엄마가 밥만 하다가 야, 나는 365일 휴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번 툭 네. 던지시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자식들한테 밥 한 번씩 챙겨주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엄청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드라마는 애초에 처음부터 밥 먹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고 그냥 별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있어서 뭐 이런 드라마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았거든요. 네. 나도 저기 가서 밥 먹고 싶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사실은 그 밥을 먹으려면 이제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생략이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밥하는 엄마가 밥을 올려놓은 채로 이제 까맣게 탄 밥을 남기고 돌아가신 게 이 드라마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엄마라는 주제로 선곡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상징하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왜 중요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단순히 엄마 생각을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밥은 중요하고 그렇지만 밥을 하는 엄마는 이제 밥만 하고 있고 물론 뭐 다른 가족들이도 뭐 가사 노동을 하고 돕기도 있지만 하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보일 때 보이지 않는 엄마의 노동 같은 것이 이 드라마에서는 마지막에 엄마는 별 뭘 하는 게 없고 그냥 그것만 했고 뭐 자식들은 뭐 어디 가서 연애도 하고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뭐 아빠는 열심히 싱크대 만들고 있지만 엄마는 딱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드라마상에서. 근데 엄마가 죽는 순간 엄마가 뭘 해왔는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서는 엄마였지만 우리 주변에는 뭘 하는지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 그 존재가 담당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또 아주 크게 뒤늦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거겠네요. 네, 같은 시기에 이제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김혜자 엄마가 네. 마지막에 이제 된장찌개랑 밥 해놓고 돌아가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놈의 밥은 무엇인가 엄마에게. 밥은 네, 무엇인가? 네, 그런 이야기도 좀. 요즘 하면 어머님들도 밥 많이 하시죠? 아직도 뭐 우리 주문 많이 하고 뭐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많아져가지고 네, 뭘 아직도 모르겠긴 한데 엄마가 밥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밥은 엄마에게.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르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이 노래는 그 살바토레 아다모의 동베라이션. 이게 그 옛날 그 개그 프로에 네. 어떤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발음을 막 이렇게 꽈가지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민망하게 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그 노래죠. 예. 네, 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 번안곡으로 김추자 씨가 불렀던 눈이 내리네라는 곡의 원곡입니다. 예. 톰베 란네즈 살바토레 아다모가 부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의 샹송이었죠. 벨기에 아티스트 살바토레 아다모의 음성으로 통벨라네즈 눈이 내리네 전해드렸습니다. 밥 얘기를 좀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 주영 씨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가 나는 365일 휴일이 없다. 이 장면도 얘기해 주셨는데 양경희님께서 밥하는 엄마께 저는 몇 번이나 밥을 차려드렸는지 울컥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 올려주셨습니다. 이재경님께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라고 또 반응해 주셨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엄마는 어디에서나 존재감 없이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습니다. 밭에서도 주방에서도 집안 어디에서나. 하영님의 글도 올라와 있네요. 그냥 밥이 아니고 정성이 들어간 밥일 것 같아요. 그 밥 먹고 힘있게 자식들 하라고 이영아님의 코멘트도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진님께서 우리 엄니는 80 중반이심에도 평생 자식들 챙겨주시며 사시는데요. 올 지난 여름에 그 처음 남이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정은진님의 코멘트 들으니까 네. 나는 365일 휴일이 없다. 뭐 이런 코멘트 이게 또 리얼하게 느껴지네요. 네. 남이 해주는 밥. 특히 우리 옛날 그 세대의 어머니들은 정말 이게 자기 일인 것처럼 계속 하셨으니까요. 네. 의무라고 생각하셨고 이전에는. 그 부엌일이라는 걸 가정 가사를 좀 하대하던 경우도 예전엔 그랬죠. 네, 네. 그거는 약간 좀 같이 무가치한 일이고 맞아요. 예. 그냥 뭐 그런 집에서 놀고 있잖아라고 뭐 하고. 그것도 일이냐 뭐 이런 코멘트도 뭐 종종 나오잖아요. 네. 뭐 옛 드라마 보면. 네. 지금도 그런 게 아니죠. 없어지지는 않는 상태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면 집안이 망할 수 있어요, 사실. 부엌에서 막 밥은 진짜 식중독이 막 이런 식중독이요? 식재료 막 아무나 막 써가지고 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무슨 영화 같아요. 예. 공포 영화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엌 관리라는 게 목숨과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너무 나갔나? 네, 조금 약간 겁이 났습니다. 방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나의 해방일지 주제로 선곡하신 네 번째 곡 알려주십시오. 그쵸, 이제 나의 해방일지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될 시기고 뭐,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선곡한 곡은 이 곡의 뭐 구씨 주제가라고도 할 수 있는 구씨는 이제 손석구 네, 그 주인공 배우의, 남자 배우. 네네, 예. 네, 그 주제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네. 네. 이 노래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영훈 씨 노래가 이렇게 삽입되진 않았고요. 이영훈 네. 씨 노래를 곽진원이나 헨이라는 두 분이 이제 각각 여자 버전, 남자 버전으로 새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가사 중에 사랑은 언제나 내 맘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이제 해방에 대한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쉬운 듯 어려운 듯 하거든요. 사실 그 드라마 제목이 멋지긴 한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거. 근데 네. 방금 설명하신 부분 이영훈 씨 가사가 어떻다고요?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이 뭐 각각의 주인공들이 삼남매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막내의 이야기가
해방 클럽이라는 이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무엇에서 해방되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든요. 저희 그 부분은 몰랐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욜디님한테도 그런 걸 여쭤보고 저는 싶었습니다. 무엇에서 해방되고 네. 싶은 건지 네네.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 해방 좋죠? 해방 네. 좋죠. 해방은 과연 내가 그 해방을 이룰 수 있을까? 해방감을 느끼면서 말년까지 그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지는 공개할 수 없어요.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예. 별거 아닌데 네. 그걸 말하는 순간 내가 너무 죄책감이 쌓일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부주영님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나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요지님한테 드리면서 나는 뭐로부터 해방되고 싶지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많아서 다 해방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박 속에 사는 건가 그럼? 그런가 봐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근데 또 나도 그 한 숟가락 얹을게요. 저 모든 게 구속이야. 예. 해방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예. 그냥 여기까지 올 때 그 버스 그거 시간 네. 지하철 시간 맞추는 것부터 해방되고 싶고. 시간에 또 이렇게 구속돼 있고. 네, 그냥 모든 것. 아침에 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우리 먹긴 생체 먹어야 리듬에 되고. 맞춰서 이렇게 네. 살려만 먹어야 되는 것도 네. 구속이고. 또 안 자면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고. 청취자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야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그러면 살지 마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살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안 살고 싶은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영훈 씨 분위기 있죠. 네, 이영훈 씨 노래 저 좋아합니다. 앨범을 자주 내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네네. 예, 한 달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덕분에 오늘 즐거웠습니다. 10월 27일 날 뵙겠네요. 네. 말일 4일 전에 12월. 12월. 네. 그러네요. 네. 날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오늘도 달 말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듣고 오죠.